오늘 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발표 직후에 한번 짚어봤지만요. 근데 정작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나 이쪽에서는 뭐 정리 수준이다 이렇게 약간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글쎄 이제 이 정보의 합동 조사는 그 말 자체가 조사이고요. 애초에 이 방법 자체가 실명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의 일환으로서 여기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도 혹시 더 큰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도 또 문제를 조사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단은 20명 정도에 그친 거죠. 예. 그게 뭐 조금밖에 안 나와서 실제로 조금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더 있는데 못 찾아낸 것인지는 뭐 경찰에서 추가 수사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겠죠. 그 가장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 차명이라든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것을 못 찾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그 방법 자체가 그게 도시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발표되기 직전 시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 자체가 뭔가 투기를 위한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사건들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 끝에서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게 밝히지 못했다거나 너무 작게 줄였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역추적해야겠죠. 땅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 땅을 누가 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보고 그게 누구였나 나중에 찾아내는 역순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밀 계획이 뭐 개발 계획 같은 것이 뭐 8월 1일 날 수립이 됐는데 어떻게 일주일 후에 갑작스럽게 뭔가 농지를 평소에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대량으로 매입했다. 그럼 거기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을 누가 샀는지 보고 작은 거래 보고 하면 그게 연결돼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 내부자랑 어떤 사람이랑 뭐 나중에 통화 내역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역추적해 나가는 게 기본적인 어찌 보면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에 과거에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당장 뭐 지금 실명조사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정리해 주셨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영역에 대해서 뭐 자꾸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확히 지금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의 그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사를 한다는 게 재판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갔을 때 어떤 식의 증거들이 부족할 것이 어떤 식의 법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영장인데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중대 사건, 큰 사건에서는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래서 속도가 느리다, 뭐 검찰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한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 중에 하나니까 어떤 이거 할 때 뭐 니들이 얼마나 잘 알아보자 이러지는 않겠죠. 그게 일반 어떤 검찰의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은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도 하는데 그렇게까지야 뭐 일부 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뭐 나오긴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뭐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권을 갖기 이전에도 과거와는 검찰과 경찰의 그 업무 형태도 많이 달랐거든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관계는 이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형사 검찰, 형사 담당 부서에 있었던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 모습이 유지가 돼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더 필요하지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건 하는 거죠. 그게 단지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협조의 형태로 바뀐 것뿐입니다. 수평적이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질 뿐이지 그런 대화가 없이 수사가 뭐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전에도 불가능했죠. 그런 게 없었다라면. 근데 SH도 진상조사를 했는데 투기는 없었다. 자체 이제 서울주택공사였었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조사 결과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뭐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발견된 건 없다라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 명의로 한 투기는 없었다는 아직까지 조사 아직까지는 그거밖에는 확인이 안 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의 이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을 봐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땅을 투기할 만한 그런 공지 자체가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농지였던 곳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LH에서 문제가 터진 거지만 서울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대상 토지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이요. 예. 공수처에서 다시 넘긴 거죠, 검찰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엄청 넘겼는데 그 김진우 그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걸 정확히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끝까지도 분명히 관할은 공수처 관할이 맞다. 네. 그리고 지난 열흘 동안에 검토를 해본 결과에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마지막까지 고민 끝에 검찰에 다시 넘긴 이유는 이거를 계속해서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3주 내에서 4주 네.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정성의 문제를,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2첩을, 그것도 뭐 대검을 거치지도 않고 기존에 수사를 해오고 있던 수원지검에 바로 보내지만, 그러나 또 이 공수처가 인적 구성이 되고 나서 기소를 한다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가능한 상황이 되면 다시 제2첩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재입첩을 한다는 게 지금으로서 공수처가 수사할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넘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거 지금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의혹을 받을까 봐 출범 초기부터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넘긴다는 자, 거죠. 그럼 김학의 출금 건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많은가요, 지금? 일단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찰 내에서의 수원지검에서의 판단을 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 이미 근데 1차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 판단은 기소 쪽에 예. 의견이 좀 있는 것으로 같고, 그 한 번 더 이제 공수처에서 변호인들이 제기한 의견까지 더 첨부를 해서 다시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수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게 어떤 법률적으로는 다른 건데 그 출금한 쪽에서는 아니 그럼 김학의 같은 사람을 그냥 내보내란 말이냐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예. 영장 청구까지 됐지만 기각이 됐었고요. 예. 딱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청원을 내보냈어야 되는. 이건 사실 저도 왜 검찰의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는지가 참 의아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이른바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자체가 검찰이 기존에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나갔는데 그 나가게 막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은 이 나가지 못하게 한 것 자체의 불법성을 따지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검찰의 부실 수사, 그러니까 김학의 건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무혐의,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반성은 별로 없고 그 이후에 이런 사람을 왜 못 나가게 했느냐의 부분의 불법성, 거기 초점을 맞춰지는 게 이렇게 썩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지 않죠. 물론 그 설령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물론입니다, 그거는. 강조를 예. 하지만 그 적법 절차도 형사 사건에서의 적법 절차가 수사에서 적법 절차가 아니고 이건 행정행위였거든요. 예.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행정처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형사 사건에서의 적법 절차와는 좀 많이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수사에 얼마만큼의 정당성이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만큼 사회적 이목을 끌 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검찰이 들여다볼 부분인가 하는데도 약간 이견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는 요번에 엊그제 저희 그 단독 보도로 좀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건 이해 관계인 당사자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가한, 그러니까 해외로 치면은 민간인들이 기소할 수 있는 배배심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제도를 응용해서 검찰권의 남용을 막으려는 그런 취지에서 검찰 예.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데 조금 뭐랄까 안 맞아 보여요, 이것도. 예. 왜냐하면 뭐 복잡한 법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사건 자체는 이거 향정시정 의약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수사를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성 측에서는 왜 그렇게 어떤 수사심의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국가 경제라든가 예. 여론에 있어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되지 않습니까? 예. 총수가 이게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보다는 저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거치는 것이 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그
만약 저희 보도대로 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오히려 더 더 역풍일 수도 있겠죠.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